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대출 받을 때 아주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대출 지니어스의 돈돼지 송홍열입니다. 대출이라는 게 빌릴 때는 쉽게 빌리지만 갚을 때는 쉽지가 않죠. 내 소득에서 이만큼 떼서 차근차근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갚다 보면 매달 쪼들리는 소득에 깝깝해지고 그런 상황이 악화되면 면체가 되고 그러다 더 이상 못 갚겠다고 파산이라도 하면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도도 무너지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 입장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담보입니다. 내가 빌려가는 돈의 가치와 상응하는 가치의 물건, 동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려가는 게 담보대출이죠. 그리고 이런 담보 없이 순전히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신용등급만 보고 돈을 내어주는 게 신용대출이고요. 이 둘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우선 담보대출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빌려가는 돈의 가치와 상응하는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방식인데요. 보통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죠.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기계,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영화 아저씨에서 봤던 것처럼 시계나 고가의 물건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내어주는 전당포도 담보대출의 한 종류죠. 그리고 신용대출이란 담보나 보증인 제공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죠. 대출을 내어주는 은행은 나이스즈킴이나 올크레딧과 같은 외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확인을 하고 각 은행만의 자체 신용등급평가 시스템인 CSS 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 한도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한도는 내 연봉에 따라서, 금리는 내 신용등급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 2금융권, 4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거겠죠. 신용대출은 종류도 다양하죠.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등이 신용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각 대출의 특징은 잘 이해가 되셨죠? 신용과 담보, 이 두 가지 대출은 각각 장단점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한도와 금리, 그리고 절차와 상한 기간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것을 좋아하죠. 신용대출에 비해서 원금 손실할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 장단점도 이해하기 쉽게 표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담보대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 원금이 손실될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안정적인 대출이라고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의 단점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로 제공받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시세를 파악하고 이 부동산을 통해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전세입자는 없는지 확인하고 그제서야 모든 서류를 취합해 대출을 내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신용대출이라면 신용등급, 소득증빙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단 5분 만에 대출을 내어주죠. 추가로 대표적인 담보대출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죠. 1, 2년 전만 해도 신용대출, 전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1.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내에 출시된 담보대출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나오는 대출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담보대출은 최소 4, 5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빌리는데 중도상환수수료 1%만 해도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신용대출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대출이 실행되는 시간이죠. 1, 2년 전만 해도 은행에 가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뭐 크게 별다를 바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담보대출에 비하면 대출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죠? 각 은행마다 어플이 있는 것도 모자라 각 은행의 대출을 비교해주는 어플이 생기면서 어플을 통해서 공인인증서 인증 한 번이면 단 5분, 길게는 전화 한 통으로 인증해서 2, 3시간이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죠.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적게는 1에서 2%, 많게는 10% 내외의 금리로 가능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소 2에서 3%에서 많게는 24% 법정 최고금리로 받게 됩니다. 게다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줄어들면서 신용등급이 조금만 낮아도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22%에서 23%로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불안정한 대출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시세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반면에 신용대출은 내 신용등급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만약 내 신용등급이 좋다고 해도 각 은행마다 지점마다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품을 팔아라. 대출이 안 나온다고 쫄지 말고 이 은행, 저 은행, 주거래은행에 상관없이 신청해봐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용과 담보, 담보와 신용대출에 대해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저번에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담보로 활용할 자산이 있다면 신용대출보다는 자산을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도 싸고 한도도 많기 때문인데요. 매달 내는 돈을 확 줄이면서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걱정을 덜 수 있겠죠. 저희 대출 지니어스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